네, 안녕하십니까. 제도권 기관 블랙콘트 에쿼티를 운영하고 있는 윤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거는 주식에서는 미수 방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뭐 그 중에서도 막 되게 고변동성 어떤 상품들을 투자하시는 경우도 계셨을 텐데, 사실 이제 투자라면 어쨌든 손실 가능성이 적은 상태에서 내가 수익 가능성이 높은 전략들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위험한 종목들을 택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제 안정성이 있는 종목들에서 조금 더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요. 뭐 그런 방식 중에서 그나마 가장 어떤 고변동성을 가져가는 거는 뭐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 조건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상품들인데, 일단 이런 상품들은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인덱스가 뭐 1% 움직일 때 그 인덱스의 수익률을 N%로 그렇게 추종하는 그런 상품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품들은 이제 상품군으로 따지자면 1등급 수준의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 상품들이라는 점은 반드시 유념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하이 리스크와 하이 리턴은 동반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시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자산의 손실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낮은 시장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들어서 뭐 코스피 레버리지 ETF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뭐 곱하기 2배수 정도의 레버리지를 씌워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 방식의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코스피가 존재를 할 때 우리가 옛날에 뭐 2000선에서 뭐 2200선을 가는 뭐 10% 상승권이 발생했다라고 볼 때, 이제 그 시점 기준으로 보자라면은 우리가 이게 만약에 하루에 10%가 올랐어요. 정말 뭐 극적인 어떤 가정을 해서 10%가 오르면은 이 레버리지 ETF를 씌우게 될 경우에는 그 하루 수익률 기준으로는 2배수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념하실 게, 장기 수익률이 그냥 항상 2배인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그냥 하루 수익률이 2배로 만들어주는 그런 상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미수 방식과 유사한 개념의 레버리지를 씌워가지고 수익률을 그날 2배로 만들어주는 개념이고요.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 가장 편한 방식은 뭐 주식에서는 미수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 존재를 하고,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통해서 내가 가진 원본 자산의 2배수 혹은 뭐 3배수의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그런 투자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방식의 투자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레버리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가 만약에 곱하기 1배수일 경우에는 너무나 그냥 당연히 코스피대로 움직일 테니까, 곱하기 이제 2배수짜리 어떤 상품을 투자를 했다.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이 증시 시장의 1배수짜리는 만 원의 수익률이 원래는 났을 텐데, 곱하기 2짜리에 투자하셨다면은 그날 수익률이 2만 원의 어떤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그 다음날 기준으로 다시 마이너스 1%가 떨어졌다라고 보자면은 102만 원에 해당하는 것에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100만 원보다 더 아래의 가격으로 나의 자산이 마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일매일 그 증시 혹은 내가 추정하는 그 기초자산 수익률에 곱하기 2 혹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딱딱딱 하루하루의 수익률을 맞춰가지고 움직여주는 방식이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자산의 수익률을 장기로 쭉 레코드를 따게 되면은 그날의 수익률이 따다다다다 연속돼서 그게 이제 복리 형태로 쌓여가지고 나의 자산의 최종 퍼센티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TF들은 이제 기초 자산을 그거에 뭐 2배수면 2배수,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쪽에다가 베팅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똑같이 기초 자산 혹은 이제 기초 자산의 N배수 자산을 추종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운용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씌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개인이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뭐 100만 원어치를 산다, 미수를 추가로 땡겨가지고 200만 원어치를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의 수익률이 삼성전자가 1% 오르면 2%가량의 수익률이 돌아오게 됩니다. 레버리지를 미수를 태웠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이제 개인이 하지 않고 운용사에서 직접 그 기초 자산을 미수 형태가 됐든 대출 형태가 됐든 레버리지를 씌워가지고 대부분 다 이렇게 태웁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 기초자산보다 2배수가량의 수익률이 돌아올 수 있게 2배수로 이제 자산을 한마디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의 그날 수익률이 2배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나의 수익률로 반영이 되는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미수거래하는 거를 운용사들이 대신해 준다라고 보시는 게 그냥 가장 쉬운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인덱스 변화, 즉 뭐 코스피면 코스피, 미국이면 S&P면 S&P, 나스닥이면 나스닥의 수익률을 내가 2배로 혹은 3배로까지 이 수익률을 증대시켜서 한마디로 배수로 만들어서 가져오려는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적절한 시점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내가 정말로 현재 시점 대비해서 상승 혹은 뭐 하락이면 인버스, 이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의가 가능하다,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되는 시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올바른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자체를 가능한 최대 맥스를 잡더라도 2주를 넘기지 않는 방향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만큼의 어떤 예측 기간 내에 방향성이 명확한 시점에서 투자하시면은 가장 좋은 어떤 투자법이 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의를 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것은 다 모두 이제 승률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로 따지자면 예측 정확도가 65% 정도는 최소한 넘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데, 그 기준들에 대한 논리 근거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볼 때 현재 시점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논리 근거들이 중요한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들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증권사 레포트들을 현재 시점 기준으로 쭉 레코딩을 딸 때 그때 기준으로 몇몇의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것이 비율적으로 상승이나 혹은 뭐 하락이나 예측 전망치는 어디까지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비율이 혹은 뭐 상승 쪽으로 70%가 넘는다, 뭐 80%가 넘는다. 요걸 가지고선 베팅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명확한 베팅이 되실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레버리지 투자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일단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통계내시는 거, 그냥 한 명, 두 명 이렇게 작은 어떤 레포트 자료만 가지고선 투자하시는 것은 분명 잘못되실 가능성이 높고, 다수의 증권사들 혹은 다수의 IB들이 내놓은 자료들을 토대로 평균치 혹은 이제 전망치를 내시는 것, 이게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들의 이제 빅데이터를 쓰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현재 금리나 통화 정책의 방향성 부분이 정말로 시장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성인지.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시즌에서는 당연히 증시의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고, 증시의 금리 인상 기준에서는 오히려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통화 정책적인 기조들 판단하시고선 가시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외자, 즉 외부 자산들의 유입에 대한 현황입니다. 즉 우리나라로 미국의 자산이 들어온다던가 홍콩의 자산이 들어올 때 그 시점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증시나 뭐 기타 자산들도 다 동반 성장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반대로 돈이 빠져나가는 시점에서는 아무리 우리나라 개인 내부 기관이나 개인들이 투자를 열심히 증시를 해주더라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장에서는 플러스 효과가 나기가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뭐 워렌 버핏이라던가 이런 주요 투자자들이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최근에도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 발언을 보면은 그냥 이제 개인은 개별 어떤 투자는 그냥 안 하고 S&P 인덱스에다가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낫다,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어쨌든 간에 개인이 어떤 특정 기관들, 내가 소유하려는 그 주식 종목에 대해서 내부자들보다 더 잘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어떤 뭐 재무제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매번 트래킹을 한다는 것은 약간 전문가의 영역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만약에 잘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게 수익률로 이어지기가 또 쉽지가 않고, 특정 공시 상황이나 뭐 횡령, 배임 횡령 뭐 이런 특정 이슈들이 막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혹은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매번 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공수를 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의 투자에 있어서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이런 인덱스 자산의 패시브 자산 ETF들을 투자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을 서로 다 상쇄해서 사실 너무나 이제 아랫단으로 보자면 그냥 모래알 같은 느낌이죠. 그런 개별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집중할 필요 없이 정말 이제 거시적으로 이 국가 혹은 이 경제 섹터가 성장할 것이냐 혹은 뭐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자라면은 우리가 이제 인덱스 혹은 뭐 ETF들에 투자를 할 때 그냥 금리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뭐 금리나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외부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변화, 뭐 그다음에 특정 매크로 상황에 대한 변화 이런 세 가지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면은 투자를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